네이버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포시마크를 인수한 거를 두고 저걸 왜 사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C2C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국가별로 이 중국어래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뭐 크림 같은 경우가 네이버의 서비스가 되겠고, 포시마크가 북미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되겠고, 오프라인 공간이 아예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좀 놀랐던 게, 저는 여의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의도의 최근의 변화들을 통해서 또 많이 느꼈던 게 더현대였어요. 사실 여의도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여의도 공간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IFC도 더불어서 더현대 영향으로 변했고요. 일대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영해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는 방송국이 있고요, 국회가 있고요, 증권사가 있다 보니까 다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과는 좀 거리가 멀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현대가 오픈하고 나서 다양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그리고 한강공원과의 인접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한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한가운데로 몰려와서 그 여러 가지 소비 활동,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활동을 즐긴다는 것이죠. 그 공간 자체가 단순히 오프라인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형태를 가진 백화점이라는 유통 채널 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앞으로 사라진다 라기보다는 이 오프라인 매장들 형태가 더현대 역시 변한 겁니다. 전통적인 백화점의 매대 구성이 일단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공간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지고, 여러 가지 오늘 여기 와서 마치 소풍을 나간 그런 느낌으로 공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더현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뭐 VR, AR 기술이 도입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통 채널들이 다소간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보다는 공간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다른 형태로 공간이 변화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진되어 있는, 도심지로 전진되어 있는 물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방향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사람 자체가 여기에 모여온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이 공간이 기능적으로 뭐 소멸이 된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있죠. 물론 한 작년만큼의 지금 어떤 이슈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가 한번 붐이 빡 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AI라는 새로운 또 풍속도에 그 다소간의 관심을 좀 적게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이 메타버스에 앞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부터 저는 싸이월드 세대였어요. 어렸을 때 뭐 버디버디 하다가 싸이월드 하다가, 그리고 뭐 네이트홈 갔다가,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통을 하는 어떤 채널들이 계속 바뀌어왔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 SNS 공간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의 어떤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커머스 쪽을 연구를 해온 이래로 커뮤니티성 성격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성공을 했던 어떤 서비스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거기에서 파급해서 새로운 쇼핑이라던가, 혹은 쇼핑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게 지니는 파워가 상당하거든요. 뭐 일단 당근마켓만 하더라도 일단 수익 모델이 없이 일단 사람들을 모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수익 모델이 붙으면서 상당히 좀 풍부한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듯이, 이 커뮤니티 기능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메타버스가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접목을 시키려 합니다.
아까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방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시티에서 충분히 기존에 있었던 방범 기능이라던가 관광 기능을 대체해서 더 진일 보한 서비스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유통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된 경우는 최근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 제페토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글로벌 이제 브랜드들, 그게 뭐 나이키가 되었든 아니면 뭐 구찌가 되었든 그런 브랜드들이 네이버 제페토 안에 가상의 상점을 만들어서 네이버 제페토 그 아바타들이 입는 의상이나 뭐 신발 이런 각종 액세서리들을 판매를 하는 약간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좀 오랫동안 뭐 지속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상점 자체를 그 구찌나 뭐 예를 들면 나이키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외주를 줘서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는 형태였을 뿐, 부수적으로 다른 유저들이 그 상점을 뭐 더 예쁘게 뭐 꾸민다던가 이제 그런 작업은 좀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아바타가 이제 사용하는 액세서리나 옷가지들 이런 부분의 어떤 상거래 정도에 그쳤지, 실제 실물로 내가 나이키 저 운동화를 사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 제페토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하면은 우리 집으로 그 나이키 운동화가 배송이 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바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당장의 메타버스가 유통 물류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된 적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활발하게 활용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은 뭐 VR, AR이 접목된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굳이 직접 멀리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시착이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메타버스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중요한 좀 커뮤니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무신사를 떠올리시면 되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신사에서 이런 옷이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주욕, 엔지 막 그런 것들이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랜드들이 무신사에 막 올라오고 하면서 하나의 패션 커뮤니티가 되었고, 나아가서 무신사가 직접 그 옷을 판매까지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 왔었는데, 유사하게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패션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 기능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 빠른 시일 내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유통 물류 부문이 활용될 여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커뮤니티라는 거는 뭐 단순히 유통 물류 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서 유통 물류, 그리고 뭐 교통, 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상거래 다 포함해서 뭐 의료행위까지도요.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될 여지는 분명히 이제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 스마트시티에서의 하나의 커뮤니티 형태는 이 메타버스 형태를 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 메타버스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포시마크를 인수한 거를 두고 저걸 왜 사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로지브리티 출연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C2C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국가별로 이 중국어래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뭐 크림 같은 경우가 네이버의 서비스가 되겠고, 포시마크가 이 북미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되겠고, 그 외에도 유럽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 중국어래 플랫폼들을 네이버가 이제 인수를 해서 서비스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 C2C라는 것이 핵심이 뭐죠? 결국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디선가 만나서 이 부분이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거래가 직접 일어나기 직전에 이 상품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상품은 내가 얼마나 활용을 했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계획인지 기타 등등 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C2C 플랫폼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C2C 라는 맥락에서 메타버스가 말하자면 예를 들게 되면은 네이버의 제페토가 글로벌 C2C 플랫폼의 가장 상단에 위치를 해서 제페토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북미 지역 해서 접속하면은 기존의 포시마크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뭐 이제 대한민국 지역 클릭하게 되면은 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네이버 C2C 월드 밑에
대륙별로 랜드 강성이 되는 이런 식의 글로벌 C2C 플랫폼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커뮤니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